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한강물이 얼었습니다. 여기는 한강입니다. 우리나라 산수가 참 이렇게 좋습니다. 얼어 있는 물을 보니까 마음이 포근한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도심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어 있고 머리도 지근지근 열기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만 생각하면 밤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여기서 연끌 매수해 가지고 자꾸 부동산을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상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라는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이렇게 자식들에게 국가한테 줄 바에야 자식들한테 증여할란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 증여세를 자식들이 낼 수가 없어요. 3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해주고 20억짜리 아파트 증여해주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면 자식들이 얼마를 벌어가지고 그 상속세를, 아니 증여세를 내겠느냐. 자식들이 그렇게 증여세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제가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뭐 건물 상가 빌딩이 뭐 커다란 빌딩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일이지. 그런다 해가지고 지분 가졌다 해가지고 그게 현금화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했느냐. 연끌 매수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이것저것 다 영혼을 다 팔아서라도 빚을 내 가지고 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빚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러셨대요. 평생을 야야, 빚 없는 게 그게 부자다, 빚 없는 게 부자다라고 하셨대요. 빚을 가지고 있는 그 자체가 참 힘든 일이다, 이겁니다. 빚 갚을 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이 자산이, 부동산 가격이 계속 뛴다는 전제하에서 내가 매수를 했잖아요. 매수를 했는데 만일 그러면 변수가, 내가 만일 그 빚 내서 했는데 이자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 금리가 2023년, 2024년까지 저금리로 딱 제로금리로 갈 것이다, 미국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서 자신 있게 했지만은, 지금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 미국 금리를 올라가겠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이라는 거. 언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금리 올라가 버리면 당장은 내 호주머니에서,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거 감당을 해야만이 내가 이게 산 부동산을 지킨다, 이겁니다. 주택을 지키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죠. 게다가 또 종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종부세를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없다 하면은 이 부동산 지킬 수가 없죠. 부모님이 증여를 해가지고 고액의 아파트를 증여를 했다. 어떻게 증여를 했냐? 증여세 낼 자력은 없으니까 결국은 어머니가 부담부 증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그만큼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재력이 더 있으면 증여세 대납까지 해주면 나야 이제 편하죠. 그렇지만 그러더라도 종부세를 내 돈으로 내야 된다. 그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전세를, 그 방법이 있죠. 이제 전세 자금을 이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전세 갭 투자하는 거를. 근데 전세 자금을 30억짜리에서 전세 자금을 20억, 25억을 받아가지고 했다. 그러면은 그 전세가 결국 2년 또는 4년이잖아요. 그러면 전세를 반환해야 되는데 그 전세를 또 계속 돌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중간에 텀이 만일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전세 자금을 내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그 고민이 있을 것이고, 전세가 이제 계속 들어온다는 자신 하에서 이제 그런 고민은 없다 하면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3자에게 이제 전세를 준 경우도 있고, 부모가 사는 집을 내가 증여를 받아놓고 부모가 전세를 살아요. 그러고 나서 전세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그거를 좋아하겠느냐? 안 좋아하죠. 국세청은 안 좋아한다니까. 직계 좀비속 간에
무슨 돈 거래를 한다든지 무슨 거래를 법률 행위를 돈이 오고 가는 법률 행위를 하면요 아주 안 줄 알아요 국세청은. 그러니까 그걸 오죽했으면은 상정세법에다가 그거를 증여 추정으로 봐버린 거예요. 증여다. 증여 추정이니까 일단은 증여로 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가 아니라는 거를 너가 입증을 해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나하고 내가 이제 증여 받았으니까 내 소유니까 거기다가 이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했다. 전세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확실하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전세 보증금을 받았다. 그 금융 계좌로 이렇게 받았지 않느냐? 그리고 전세 계약서 확실히 했고,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 전세 계약 그리고 전세 그 기간이 끝나면 내가 다시 돌려줄 것이다.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그 자체가 법률적으로 맞으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지는 못하겠죠. 그렇지만 두고 보자 그러면 전세금 반환할 때 너 돈으로 주는지 안 주는지 내가 분명히 확인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제 화가 나면은 그러면은 저 어머니 이 집안은 자꾸 뭔가를 계좌를 한번 열어보면은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겠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경우가 어디 있겠냐. 한번 열어보고 싶다. 어떤 식으로든지 빌미만 있으면 저 사람을 증여서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계좌를 딱 한번 너희들 거 한번 까보자. 얼마나 자신 있게 했는지 좋다. 한번 법률적으로 다 그동안 그러면 돈 오고 가는 거에 다 법률적으로 다 그렇게 맞게끔 해놨는지 보자. 돈 거래가 그렇게 확실하게 해놨는지 보자.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견딜 집안이 누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평소부터 그렇게 내가 자신 있게 증여세 안 걸릴 정도로 내가 확실하게 해놓은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면은 다 밀리죠. 납세자가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좋게 정해서 내고 이렇게 하면은 고개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말을 못해서 그러지 끙끙 앓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개념은 전세 계약을 통해 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부모로부터 받는다. 그게 가능하다고 말을 하겠지만은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법리적으로 그거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은 저한테 오신 분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최후에 그야말로 진짜 뭐 할 수 없을 때 보충성 마지막 수단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내가 깨끗하냐?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 부모가 사업자냐? 사업자라면은 더더욱 좀 생각을 해봐라. 왜? 사업자 세무조사 저 사람이 그러면은 증여할 수 있게끔 저 재산을 취득하기까지 얼마나 그러면 우리한테 세금 낸 것이 이만큼인데 이만큼 가졌네. 이제 세금 이만큼 냈는데 이만큼 재산을 가지고 이거를 증여해 줬어. 한번 떠들어 봐야 되겠네. 자금 출처 조사를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자금 출처 조사가 그렇게 일반 이렇게 소득세 조사, 부가세 조사 이런 거 명백한 혐의가 있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쉽게 나간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증여로 추정하겠다 하면 나가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를 막으려고 법정에서 2심까지 가고 소송을 했지만은 2심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막으려고 해도 법원도 그거를 증여 추정되면 나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증여세 세무조사 대상자 만들어가지고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세금으로 내가 뭐를 하면 된다? 그거는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은 증여를 받은 그 여러분들 특히 30대 이렇게 나이가 적은 20대 30대 자식이 고액의 아파트를 받았다 증여를 받았다 그러면 저 얼음 속에서 꽁꽁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국세청은 하나씩 그래 이제 당신 순서가 됐으니까 증여세 세무조사 해봅시다. 이제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당신 차례가 안 되는데 순번 기다리려면 가만히 기다려 있으세요.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순서 되면 할 테니까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지금 아직까지 내 순서 오기까지 이거 저 얼음물 풀릴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는 내가 세무조사 안 받으니까 괜찮다. 뭐 괜찮네 이렇게 하지만은
아직은 위태위태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금리도 오른 데다가 또 종부세도 내가 부담해야 된다가 세무조사 나와가지고 정해서 더 두드려 맞아 버리면은, 그거 견딜 수 있겠느냐, 이거. 그 재산 지킬 수 있겠느냐. 우리나라는 그거를 잘 생각을 봐야 됩니다. 세금이요, 언제든지 나와가지고 한 방씩 때려버린다 이거야. 그러면 세무조사 해가지고 세금 한 방 맞아버리면 골로 가버려요. 그런 게 징그럽더라 이거죠. 징그럽다. 진짜 징그러운 거예요. 일을 죽으라고 젊었을 때 열심히 해도 고맙습니다. 그동안 세금 이렇게나 우리한테 많이 내줘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지덕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자체가 좀 바꿔줘야 된다. 정부도 이 생명이잖아요. 생명력을 가졌다. 그러면 좀 따뜻한 마음을 좀 가져라. 예? 뭐든지 안 내면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맨날 이런 식으로 엎어놓고 규제하고 또, 이래도 안 해? 이래도 매물로 안 내나? 막 이런 식으로 두고 보자. 막 이런 식이 되면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거예요. 무서워서. 저는 그런데 이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아니면 내린다, 이런 거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신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어떤 관념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이제 자기 촉을 믿어버리면은 그게 이제 애단이라 하잖아요. 선입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입견이 자기 식대로 선입견이 생기면은 시간이 가면은 이제 확신이 돼가지고 확신을 돼버리는 거, 확신에 차가지고 하는데, 그런 확신이 그야말로 허상이다. 허상이다. 관념에 불과한 것이다. 깨질 수 있는 거는 냉정한 현실이 한번 부닥쳐 버리면 깨져버린다. 그 냉정한 현실이 뭐냐? 바로 종부세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종부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 가격이, 이 정부는 공시 가격 계속 올려버린다니까요. 계속 올려요. 부동산 집값이 올라가는 만큼 씩씩 웃고 올려버려요. 부동산 집값을 내가 정부라면, 정권이라면은 계속 올려버리죠. 인위적으로라도 올리고 싶어요. 다주택자 미우니까 계속 올려버리고. 그런데요, 이 부동산 집값 올라가면 이 개인들은요 진짜 이렇게 힘들잖아요. 종부세 뭐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이 건설업자들 있잖아요, 미분양 받은 것들, 그런 건설 이렇게 했다가 이 정권 들어와 가지고요 돈이 그렇게 남아 돌아요. 그렇게 부자가 돼요. 왜? 집값이 그렇게 올라갔으니까 분양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도대체 지금 이 양쪽으로 확실히 나눠진다 이거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익을 보는 소득 매출이 어마어마한 데가 있고요. 또 이 부동산 집값 올라가 가지고 씩 웃으면서 이익 보는 사람은 그냥 배 두드리면서 그냥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부류들이 있고요. 지금은 이렇게 밤잠을 못 자고 이렇게 세금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나마 증여를 했는데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시한폭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종부세 피해더라도요, 또 증여세 세무조사를 또 피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들 쉽게 옆에서 누가 뭐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법률적으로 그거 괜찮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 말 믿다가 나중에 폭탄 한번 터지면 손해배상도 못 해요. 왜? 모든 결정은 납세자 본인이 하신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참 걱정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이 오른다 해가지고요,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미실현 소득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가 뭐 집값이 뭐 지금 산 것보다 5억이 넘어갔다 2년 후에, 그러더라도 그걸 팔아야 되잖아요. 팔려면은 내가 2년 거주해야 비과세가 되잖아요. 그것도 이제 장독궁이 지금은 이제 거주 40%, 보유 40%가 되기 때문에 9억 넘어가면 어차피 세금 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쉽게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세금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아마 그거 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음이 꽁꽁 얼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게 팩트니까요. 세금은 팩트입니다. 꼭 세금을 팩트 위주로 생각을 하시고 함부로 내 이익을 위한 내가 긍정을 본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금은 진리는 냉정한 거예요. 세금은 냉정하니까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증여세 부모하고 전세계하고 체결하면 되지 뭐 그까짓 자금 철저 그렇게 됐으니까 됐지. 그거는 옆에서 그렇게 괜찮다고 하는 정도에 끝난다 이겁니다. 그거 얼마든지 세무조사 돼가지고 증여세 과세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한번 세무조사를 한번 맞아보면요 곡소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거를 수없이 봐왔던 사람이고 세무조사 맞았던 사람의 그 다음에 행로, 인생살이 그 과정을 다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앞만 보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뒤에 흔적이 너무 많이 적진에 들어와 있다. 협곡에 들어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위가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을 야외에서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